이 끝단은 끝없는 미로 어서와요 기묘한 유랑 극단 여긴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땅 피아노가 울리고 바이올린이 하유는 어린 시절부터 가는 곳곳마다 시선을 받을 정도로 타고난 외모 덕에 별다른 끼나 재능 없이도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처음부터 인기와 명성을 얻으며 순탄하게 급성장했다. 물론 그로 인해 좋은 시선만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었다. 그를 향한 시기 어린 시선을 보내는 이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이렇다 할 능력이나 재능도 없이 반반한 외모로 얻은 인기는 곧 사그라들 거품이라고 말하며 무시하고 깔보기도 했다. 하유도 그런 시선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콧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었기에 겉으론 전혀 개의치 않은 척 태연하게 굴며 속으론 자신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도 오를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것들을 단시간에 그것도 아주 쉽게 얻은 것에 질투가 나 그런 것 줌으로 치부하며 그들을 더 하찮게 보고 가찮게 생각해 오히려 무시했다. 그러나 그에게도 퍽 거슬리는 이는 있었다. 어느 분야에서든 유난히 두각을 나타내는 이들에겐 라이벌이 존재하기 마련이었고 그도 그건 예외가 아니었다. 다른 이들은 쉽게 짓밟고 올라설 수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은 그럴 수 없었는데 블루라는 예명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해 제법 빠른 시일부터 탄탄하게 자리를 잡아가더니 3년 차로 접어든 지금은 대기업이라 불릴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지훈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 그건 지훈도 마찬가지였다. 어느 날 갑자기 족보도 없이 등장해서 어느 순간부터 자신과 같이 입에 오르기 시작하더니 금세 바짝 뒤를 쫓으며 공들여 다져놓은 입지를 위협하고 있는 그가 곱게 보이니 만무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눈의 가시 같은 존재로 여기며 틈만 나면 은근하면서도 교묘하게 험담하고 비하하며 서로를 견제했다.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고 추앙하는 골수 팬들 역시 둘을 노상 비교하고 상대가 작은 실수라도 하면 과장되게 부풀려 비난하며 공격했고 무언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 치면 편파적이고 터무니없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는 흠집내어 깎아내리려 달려들었다. 그럴 때면 겉으론 서로 중재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누구 못지않게 제발 뭐라도 구설수가 터져 하루빨리 나락의 길로 빠져 눈앞에서 사라져 주길 바랬다. 아무튼 그런 둘 사이가 어떻든 간에 그들에겐 행운의 신이 함께했던 건 분명해 보였다. 하지만 행운의 신이 오면 언제가 됐든 반드시 그에 수반하는 불운의 신도 오기 마련인 것처럼 아무래도 하유에게 그 시기가 온 듯 차츰 위기가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마도 그건 타고난 끼와 재능을 활용하여 긁어글 그리며 순차적으로 그 자리에 오른 지훈과는 달리 하유는 무에서 억지로 유를 만들어 가파르게 그 자리에 오르느라 행운의 신 기운을 다 써버린 것 같았다. 하유는 아직 단 한 번도 방송 외에서 모습을 보인 적 없었고 방송에서 직접 언급한 것 외엔 신상에 관련된 이야기나 우연이라도 누군가 목격한 일화도 전혀 전해지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 역시 항상 통화나 문자로만 소통해왔기에 실제로 그를 본 사람이 전무할 정도였다. 위기는 그런 것에서 퍼진 개소문부터 시작되었다. 팬들은 단 한 번이라도 현실에서 그의 실물이 보고 싶어 틈만 나면 팬미팅을 해주길 호소했지만 다양한 이유를 대며 미루기만 할 뿐 하려고 하는 그 어떤 의지나 노력을 보이지 않자 차츰 그 이유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같이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어느 순간 채팅창이 서서히 팬미팅을 권유하는 분위기로 몰리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떼쓰고 조르는 분위기까지 고조되기 시작했다. 처음엔 이골이 날 대로 나 있었기에 전혀 동요하지 않고 태연하면서도 가볍게 무시하며 방송 진행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누군가가 친 짧은 텍스트 한 줄로 인해 분위기는 점점 치달아버려 더는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그도 그 글을 보긴 했지만 자신이 그것에 대해 한마디라도 언급한다면 괜히 팬미팅으로 열올리고 있던 팬들뿐 아니라 철새처럼 흘러들어와 그냥 보고만 있던 시청자들의 관심까지 쏠리게 해. 안 그래도 요동치고 있는 채팅창이 이번엔 필터 논쟁으로 더 난리가 날 것을 알았기에 애써 무시하며 넘기려 했다. 하지만 동시 접속해 시청하고 있던 2만 쌍이 넘는 눈을 모두 피해가는 건 불가능했다. 그럴 때면 그런 채팅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한 팬들은 그냥 무시하고 넘겼지만 꼭 누구 하나는 굳이 반응을 보여 논쟁의 불씨를 지폈다. 또
그리고 그리도 피하고 싶었던 논쟁이 다시 불붙기 시작했다. 그가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노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것은 잘난 외모로 인해 붉어진 필터 사용 여부였고, 그가 부인함으로 팬과 안티팬 양쪽이 극명하게 나뉘어 버리는 논쟁이었다. 그리고 그건 시간이 지나도 사그라들지 않고 주야장창 이어지며 툭하면 채팅창을 진흙탕으로 만들어 방송 진행을 방해하기 일쑤였다. 그날 그는 방송 플랫폼에서 지원하는 필터 기능 프로그램을 화면에 띄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일이 증명하고서야 정신없이 텍스트를 쏟아내던 채팅창을 일순간 잠재우며 논쟁을 겨우 수습하고 일단락시킬 수 있었다. 그럼에도 개 중에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이들은 있었고, 그 중에는 지훈도 속해 있었다. 방송이 끝난 후 그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거울에 비친 모습과 카메라에 비치던 모습은 같았다. 그는 정말 필터 같은 걸 굳이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에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집 밖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지인은 물론 친구조차 만들지 못했던 건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린 시절부터 그의 몸에선 원인불명의 약취가 났다. 그건 아무리 짙은 향의 세제를 들이부어 씻어도 일시적으로 가려질 뿐 30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다시 풍겼다. 그로 인해 전국 팔도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어도 원인조차 밝히지 못했고, 갖은 시술은 물론 약물과 민간요법까지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아도 도통 나아질 기미는커녕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져만 갔다. 그래서 선택한 건 세상과 단절한 채 누가 봐도 잘생긴 외모로 카메라에 자신을 비추는 일을 했다. 그것이 냄새와 상관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가 삶을 이어갈 마지막 희망이자 이유라고 생각했다. 예전엔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갔다면 언제부턴가 보편화된 온라인 세상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천리를 넘어 말리 혹은 그 이상까지 빠르게 확산된다. 그날 방송에서 벌어졌던 논쟁은 늘 그렇듯 그냥 흐지부지 넘어갈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개소문이 퍼지며 의외의 파장을 일으켰다. 평소 그를 안 읽겁게 보던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마치 적정한 듯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물고 늘어지며 의문을 내세우고는 종리에는 필터로 중점을 맞춰 분위기를 몰기 시작했고, 지훈 역시 겉으론 드러나지 않게 엉큼한 속을 감추고 여론을 못 이기는 척 천연하고 자연스레 동참하며 더 힘을 실었다. 거기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사진이 그의 실물이라며 인터넷에 떠돌기 시작하자 필터를 넘어 이젠 AI라는 터무니없는 소문이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퍼지기 시작했다. 하유는 처음에는 언급하면 할수록 더 관심이 쏠릴 것이란 생각에 그냥 덮고 넘어가려 했지만, 좀채 수그러들 생각 없이 자꾸만 눈덩이처럼 더 커져만 가는 소문에 어쩔 도리 없이 짧게 해명 아닌 해명을 해야 했다.
그가 뜬금없이 지훈을 언급하며 급발진하듯 흥분에 날뛰자 방송에 참여 중인 시청자 대다수의 여론이 삽시간에 그가 필터를 쓰는 사기꾼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다. 방송 초기부터 팬이 되어 많은 후원과 아낌없는 애정을 쏟으면서도 그동안 어떤 논란에도 동요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보이던 시청자까지 나서서 말하자 그는 꼼짝없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상황까지 몰렸다. 그가 만약 거기서도 거부한다면 사진은 자신임을 확정하는 꼴에 소위 말하는 큰손 팬도 잃고 사기꾼으로 몰려 매장당할 것은 불보듯 뻔했기에 더는 모른 척 나 몰라라 하며 피할 수만은 없었다. 그 후 그는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그날 내뱉었던 말들을 모두 없던 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며 자책했다. 그리고 매일 지구가 멸망하길 바랐다. 하지만 그런 일은 당연하게도 일어나지 않았고 정해진 날짜는 가차없이 이미 코앞까지 상도해 있었다. 하유는 평소 해외는커녕 국내, 아니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조차도 나가는 일이 극히 드물 정도로 혼자 어딘가로 호련히 떠나는 건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었기에 그저 발만 동동 구르다 끝내 아무리 해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팬미팅의 전날 밤까지 이르렀다. 그는 태어나 처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빌었고 그건 끊임없이 먹이를 찾고 있던 열매에 닿았다. 서른 망설임 없이 인어를 따라 나섰고 열매는 그녀들을 누군가의 집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곳은 얼핏 보면 그저 어느 부유층 호화스러운 거실 같았지만 그 공간을 가득 감돌고 있는 공기는 지독한 쓸쓸함을 묻힌 채 차갑게 메말라 있었다. 그때 쉽게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던 하유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낯선 인기척 소리를 따라 거실로 나왔다가 하들짝 놀라 소리쳤다. 그의 집 창은 단단히 잠겨있는 데다 아파트 고층이어서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와 창을 깨부수지 않고서야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고 현관문 또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열쇠로 단단히 잠겨있어 기척도 없이 침입하기 쉽지 않았다. 말소리가 들리기 전엔 방에서 억지로 잠을 청하느라 온 집안이 지죽은 듯 고요했지만 하유는 어떤 소리도 듣지 못했을 뿐더러 눈에 보이는 통유리로 된 창은 물론 급히 확인한 현관 역시 모든 열쇠가 잠긴 채 굳게 닫혀 있는데 눈앞에 침입자들이 그것도 당황하거나 조심스러운 기색도 없이 아주 당당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자 그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처음엔 눈치채지 못하다 서서히 풍겨오는 악취에 그녀들이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하유는 그게 꿈이라면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어는 무미건조하게 입에 뱉은 말들을 술술 늘어놓았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급격하게 공포와 두려움에 물들어갔다. 인어는 그런 소원자들을 수도 없이 봐왔기에 그런 반응에도 개의치 않고 건조한 태도로 일관했지만 처음 겪어 당황한 설은 황당함에서 오는 불쾌감을 쉽게 감추지 못했다. 그녀들은 헛걸음한 것도 모자라 비난받으면 문전박대까지 당하는 수모를 겪자 보골찬 마음이 들어 괜히 대놓고 비아냥거리다 미련 없이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그 덕에 그의 혼란함은 더 커져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혼란이 사라지자 말도 안 되는 조건이라는 걸 알면서도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는 욕구로 인해 물밀듯 밀려드는 갈등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는 화를 주체하지 못해 늘 몸에 지니고 다니며 수시로 뿌리던 애꿎은 향수만 거칠게 내동댕이 깨뜨리곤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끝단은 끝없는 미로 여전히 잠들지 못하고 두 눈으로 새벽을 지새우던 하유는 끝내 잠을 포기하곤 핸드폰으로 그 시간까지 활발하게 돌아가는 온라인 세상으로 접속했다. 그는 가장 상단에 뜨는 방송을 누가 들을세라 조용히 터치에 들어가 몰래 훔쳐보았다. 그건 자신과는 절대적 숙명의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블루 방송이었고 그곳에도 역시 여느 방송과 마찬가지로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철새처럼 여기저기 떠돌며 시비를 걸려는 일부 시청자도 간간히 눈에 띄긴 했지만 대다수가 그의 팬인 관계로 채팅창은 연신 지훈을 칭송하는 텍스트가 주를 이루며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압도했다. 그는 도저히 멈출 생각 없이 빗발치는 아첨에 참는데 한계를 느낀 듯 진저리를 치며 액정이 표시된 X를 누르고 나가려던 찰나 순간 자신의 방송인가 착각이 들 정도로 매우 낯익은 닉네임의 시청자가 늘 하던 대로 거액으로 후원하는 것이 보였다. 역시나 하유와 마찬가지로 단번에 그 시청자를 알아본 지훈이 온갖 오도방정을 떨며 보는 사람이 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녀를 지나치게 반겨주었다. 심장은 무겁고 끝없는 추락 영혼은 울부짖고 깊은 어둠에 잠기고 구원은 멀리 멀리 사라져 이제 남은 건 공허한 나라 어둠 속에 손을 내
잊었다 영혼은 갇혔다 끝없는 밤에 빛없는 길로 걸어가네 그들의 웃음이 메아리치고 구원은 없다 구원은 없다 차가운 손길에 맹세했네 거짓된 희망에 몸을 맡겼네 불길 속에 춤을 추는 그림자 네 이름 부르며 웃고 있네 영혼은 갇혔다 그래도 그동안은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드러내지 않고 조심하는 모양새라도 보이던 그가 이제 나에 대놓고 자신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팬인 걸 뻔히 알면서도 보란듯 거리낌 없이 환심을 끌기 위해 추파를 던지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끌어올랐다. 그는 순간에 약감정에 사로잡혀 무기력하게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소원을 빌었다. 처음 온 그녀들은 무례하게 내쫓았기에 오지 않더라도 또 다른 존재라도 와줄 것이라는 미약한 희망을 가지고 그때보다 더 간절하게 혼신을 다해 빌었고 그걸 다시 감지한 열매가 그녀들을 또 그곳으로 데려갔다. 차가운 울고 다른 숨고 시간은 멈춰 초조하게 애꿎은 창밖만 노려보며 올 것이라는 확신조차 없는 미지의 존재를 기다리던 하유는 그렇게 쫓아냈던 그녀들이 호련히 나타난 숨것을 보자 반가운 마음에 한달음에 다가가 반겼다. 끝없는 밤에 빛없는 길로 걸어가네 그들의 웃음이 메아리치고 구원은 없다 구원은 없다 영혼은 갇혔다 끝없는 밤에 빛없는 길로 걸어가네 그들의 웃음이 메아리치고 분노라는 감정에만 치우쳐 사로잡혀 있던 그는 그 순간만큼은 진심을 실어 소원을 말하고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열매를 크게 한 입 베어먹었다. 그로써 또 하나의 계약이 성립되고 또 하나의 영혼이 기속되었다. 그 후 원래라면 그대로 사라져야 할 열매가 사라지지 않더니 외형이 이내 어디서든 흔히 볼 수 있을 듯한 작고 평범한 향수병으로 변하였다. 느끼는 밤은 그째로 어둠 속에 빛이 사라져 그대의 소원은 이제 이루어지리라 차갑게 웃는 그림자 속사 하유는 그녀들의 최근에 못 이겨 속는 셈치고 별 기대 없이 병의 뚜껑을 열어 유관상 꺼림칙해 보이는 액체를 자신의 몸에 분사했다. 그러자 순식간에 그의 몸에서 나던 모든 냄새가 자취를 감추었고 예상치 못한 효과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그가 한껏 들떠 말했다. 영혼이가 끝없는 어둠에 갇힌 채로 누구도 널 구하지 못하리라 흐릿한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 날카로운 숨결이 귓가를 스쳐가 희망은 가시처럼 가슴을 찌르네 깊게 울리는 피아노 선율 그는 어딜 가고 무얼 하던 스토커처럼 지독히도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악취가 깜짝같이 사라진 기쁨에 심취해 그녀들의 존재도 까맣게 잊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들었고 인어는 무심히 흘린 듯 한 말에 그때까지도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해하는 설을 데리고 호련히 사라졌다. 그러고 한참을 헤어나오지 못했던 그는 요란한 알람이 울리고서야 겨우 현실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정말 피곤하기는커녕 오히려 울며 겨자 먹기로 미루고 미루다 늦은 오후로 정해놓았던 팬미팅을 지금 당장 해도 될 정도로 마치 통잠으로 숙면을 취한 것 이상으로 몸도 마음도 개운하고 상쾌할 뿐 아니라 항상 감정도 알 수 없는 텍스트와 혼잣말과 다름없는 대화를 하며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감마저 들게 했던 팬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싫지 않은 떨림과 긴장감, 설렘을 동시에 느꼈다. 오전에 이것저것 당장 해야 할 일들을 마치고 예약해둔 숍에서 헤어와 가벼운 메이크업을 끝내자 시간은 어느덧 팬미팅을 30분 앞두고 있었다. 널 구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쯤엔 벌써부터 팬미팅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샵에서 그를 직접 본 이들의 실물 후기가 인터넷을 통해 이미 파다해져 있었고 갖은 방법을 다 써보아도 30분을 넘기지 못하고 풍기던 악취는 처음 사용한 새벽에서부터 늦은 오후가 되도록 자취를 감춘 채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심장이 뛰어도 희망은 없어. 깊게 새겨진 계약의 흔적. 이제 너의 소원은 하유가 나름 플랫폼 내에서 꽤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탓에 여러 가지 상황이 겹치며 진작부터 팬미팅에 관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던 터라 접속만 하면 뜨는 자신에 대한 이슈가 극찬세례로 이어지고 그렇게 속을 썩이던 원인이 해결되며 팬미팅까지 성황리에 마치자 그의 기세는 하늘도 뚫을 듯 이전보다 더 기고만장해졌다. 하지만 그건 단면적으로 타인에게 비치는 모습에 불과할 뿐이고 다른 내면에선 이미 정해진 운명에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 더 크게 자리하고 있었다. 팬미팅의 영향은 바로 다음날부터 크게 체감으로 전해졌다. 구독자 수가 급증할 뿐 아니라 각종 광고 제안 문의가 빗발쳤고 무엇보다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던 방송의 실시간 시청자 수는 평소의 2배를 훌쩍 넘겼으며 그렇게 새로 유입된 시청자 대다수는 평소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던 이들이 아닌 누군가의 개인 방송의 고정 시청자들로 그들은 조금이라도 하유와 그의 팬들에게 소외되지 않고 소통하기 위해 어필하느라 온갖 아양을 떨며 입이 마르도록 친송하는 건 물론이고 그동안 무조건 찬양하며 죽여세우던 자신들만의 스타였던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텍스트를 서슴없이 채팅창에 띄워대며 오로지 관심을 갈망했다. 하유는 방송 내도록 끊임없이 쏟아지는 주접과 같은 말들을 보며 겉으로 오글거리는 척 난색을 하면서도 속으론 내심 캐제를 질렀고 그런 양면을 들키지 않으려 무던히 애쓰느라 곤욕을 치렀지만 전혀 싫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언제까지고 적어도 자신이 마지막이 될 때까지 그런 분위기가 유지되길 바랬다. 그는 그렇게나마 자신에게 부질없는 위안을 했다. 새로 유입된 시청자 중엔 당연히도 지훈의 고정 팬들도 다수 속해 있었고 그들은 철새 낙인도 마다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며 양쪽 방을 돌아다니다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지훈 역시 틈만 나면 하유의 방송을 몰래 훔쳐보며 분위기를 염탐해왔는데 팬미팅 이후 180도로 변한 분위기의 위기를 감지하고는 그때부터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블루 생방송을 진행하면서도 한쪽에 치워둔 핸드폰 화면으론 유아유 방송을 모니터했다. 그런 탓에 당연히도 집중도는 현저히 떨어지고 시청자가 보기엔 이유 모를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빈번해졌다. 이미 한빛 사라져
두 개의 방송 채팅창을 번갈아 보며 금방이라도 터질 듯 차오르던 분노가 처음엔 누구를 향한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해 방황했는데 종래의 의미로 대상을 명확히 결론 지어버렸다. 이제 너의 고래는 끝났어. 돌아갈 수 없어. 희미함에 사라져간다. 너를 구원할 자는 이제 없다. 허밍이 울려. 지우는 아득바득 이를 갈며 눈에 불을 켜고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세상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던 하유에 관한 모든 걸 면밀히 조사하듯 관찰하다 팬미팅 전후 아주 조금 달라진 특이점을 발견했다. 끝없는 나락으로. 하유는 그날 이후 개인 방송은 물론 사람들과 대면하는 각종 스케줄도 줄줄이 소화하며 영혼의 대가를 손에 쥔 병을 항시 곁에 두고 그 속에 액체를 틈만 나면 습관처럼 뿌렸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팬들이 직접 찍은 모든 영상과 사진을 통해 매번 아무렇지 않게 노출되며 보는 이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그런데 같은 것을 보고 본능적으로 궁금함을 가지고 풀고 싶다는 비슷한 충동이 일어도 누군가는 그냥 대충 짐작하고 존중하며 그런 것들을 절제하고 넘기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것이 빌미가 되어 고의로 의도를 했던 안 했던 엉뚱한 논란거리나 가십거리를 만들어 해소하는 경우도 있듯 글을 본 이들도 그랬다. 대개는 궁금증이 일어도 취향 저격 향수일 것이라 짐작하고 잠재우거나 그냥 조용히 품으며 언젠간 해둘 답을 기다렸지만 기중에는 악감정을 담아 뒷광고 논란을 노리고 협찬받은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드러내놓고 사용하는 것이라고 모함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데다 병에도 상표뿐 아니라 이름조차 표기되어 있지 않아 논란은 고사하고 궁금증만 증폭시켜 많은 인터넷 개인 방송 속에서 그를 더 부각시킬 뿐이었다. 깊은 어둠 속에 가를 스치는 소리. 속삭이는 그림자. 날 부르는 손짓. 너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했지. 하지만 대가는 이미 정해진 거지. 너의 영혼 이제 나의 것. 거래는 끝났어. 돌아갈 수 없어. 희미한 빛 사라져간다. 너를 구원할 자는 이제 없다. 붉은 달 아래 맺어진 그 약속. 차가운 바람 그 속에 울린 웃음. 마지막 선택. 돌이킬 수 없는 길. 너의 심장은 이제 나의. 그는 그게 별것 아닌 그저 평범한 향수이고 눈에 보이는 뻔한 거짓말로 우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매우 수상함을 느꼈다. 하유의 말은 하나도 거짓이 없었다. 병 속에 든 건 분명 향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향수라고 할 수 없었고 그 속에 담긴 푸른색과 붉은색을 띤 액체는 영혼의 나무의 일부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 그 자체였다. 그건 한 번 뿌리면 꼬박 하루를 몸에서 풍기는 악취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아니 존재하는 것이라면 가지는 고유한 채취조차 모조리 사라지게 해 말 그대로 무양무치가 되게 만들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건 일확천금으로도 보통 인간은 살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산 열매를 통해 얻은 힘의 일종이었다. 항상 지훈이 앞서가고 그 뒤를 바짝 쫓던 기세였던 하유가 팬미팅 이후 정말 단시간에 훌쩍 넘어서 독주하는 모양새가 되자 바짝 긴장한 지훈이 이전과 다른 태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한가로운 주말의 오후 그동안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던 곳들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해방감을 즐기고 있던 하유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는 1분 1초도 아까운 시간을 한낱 광고 전화로 방해받고 싶지 않아 처음엔 무시했지만 몇 시간에 걸쳐 반복해서 끈질기게 걸어오는 통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끝내 항의라도 할 심상으로 신경질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허밍이 울려 퍼져 찢겨진 마음속. 너의 외침 나에겐 단지 노래뿐. 바이올린이 슬 피울 때 너의 발걸음은 끝없는 나락으로.
그는 불현듯 궁금해졌다. 별다른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 같은 것도 딱히 없어 보이는 데다 외모 또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저 그런 수준인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올라간 것인지 의문스러운 데가 있었다. 그는 절대 다른 크리에이터와 특히 지훈과 합동으로 방송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그 확신은 얼마 가지 않아 변심했다. 이제 와서 그 자리까지 오르고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들 하등의 의미도 부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좀 더 그럴듯하게 보내고 싶었다. 아니 사실은 그건 애써 만든 핑계에 지나지 않았다. 진짜 속마음은 혹시라도 그가 자신보다 먼저 악마와 거래했던 인간으로 그 힘을 이용해 그 자리까지 오른 것이고 들었던 기간 이상의 긴 시간을 버티고 있는 것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깔고 어쩌면 지우는 영혼을 대가로 치르지 않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나 혹은 악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고 그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미치게 되었다. 썩 달갑지 않은 낯빛을 한 하유와 거기에 대조적으로 꽤 유쾌해 보이는 지우는 카페에 마주 앉아 서로를 잠시간 관찰하듯 주시했다. 거기서 먼저 입을 뗀 쪽은 지훈이었다. 하유는 말과는 달리 여전히 퉁명스러운 표정과 말투를 고수한 채 누가 들어도 무난한 그럴듯한 이유를 대며 답했다. 그리고 그건 지훈에게도 통했는지 얼추 만족스러워하는 내색을 띠며 그의 선택이 옳다고 편들며 말했다. 그러면서도 처음 마주하면서부터 드는 알 수 없는 이질감에 무의식적으로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지우는 생각보다 빠르고 수월하게 일이 진행된 것에 만족한 듯 흡족해하며 가볍게 인사를 건네고 먼저 자리를 털고 나갔다. 그리고 하유도 곧장 그 뒤를 따라 카페를 나오다 우연히 먼저 나간 지훈이 한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다정한 연인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는 모습이었다. 모든 것이 의도한 대로 흘러가는 듯한 만족스러운 결과에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카페를 나오는 지훈을 누군가 불러세웠다. 하유의 눈에 낯이 익은 그녀는 그의 팬미팅에 참석해 누구보다 두드러진 존재감을 드러냈었던 일명 큰손이라 불리는 시청자 데이지였다. 그는 그들을 보고 한심스럽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도 한편으론 왠지 허탈감이 들었다. 팬미팅에서 만났던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자신이 팬인 데이지라고 소개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도도한 표정으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듯이 선을 긋는 듯한 태도로 그를 대했었고, 그렇게 해석한 하유도 딱 그 정도로만 부담없이 편하게 대했었다. 그런데 하필 양쪽 구독자라면 모두가 아는 경쟁자인 지훈과 언제 어떻게 그런 사이가 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연인이 된 것에 배신감과 못내 서운함이 들었다. 지우는 자존감이 높고 자기애가 강했다. 그래서 매사 밝고 긍정적인 데다 자신감이 넘쳤고 그건 보는 이에 따라 매력적인 모습으로 비치기도 했다. 구독자로 하유를 오랜 시간 봐오며 지지하던 하늘도 처음 우연히 블루 방송을 시청한 후부터 그런 그가 흔히 말하는 플러팅을 하며 꾸준히 다가가자 어느 순간 그렇게 마음을 뺏기고 말았다.
하유는 잠깐 스치듯 그들의 모습을 본 후부터 종일 떠올리며 생각할수록 괘씸함이 밀려들었다. 이 끝단은 끝없는 미로 하유는 자신도 모르게 무심코 개인사를 주절거리다 문득 너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걸 깨닫고 급히 입을 닫았다. 하지만 그런 속을 전혀 알 도리 없던 지훈이 평소 궁금했던 걸 무심히 물으며 다시 입을 열게 했다. 지우는 뭐라도 캐낼까 싶어 그와 사담이라도 나누려 치면 꼭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는 통에 수렁이 끌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에 빠져들다 얻는 것 없이 급격한 피로감만 안고 대화를 마치곤 했다. 그들이 같이 하게 될 방송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 지훈도 충분히 절충안을 제시해 볼 수 있었지만 대중의 눈엔 거칠애로 보기에 하유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적을 감안하여 자신이 많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비칠 그림을 생각하곤 거기에서 올 실리를 챙기기 위해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볼 수 있는 손해도 감수하고 그의 스튜디오에서 하는 것으로 정했다. 물론 단지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당연히 아니었다. 스튜디오가 실거주하며 생활하는 자가라는 것도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였다.
지우는 지끈거리는 고를 붙잡고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하유도 지훈에게 자신이 얼마나 경우 없는 막대먹은 인간으로 비칠지 알고 있었고 지금 자신이 더 아쉬운 자리에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상황에서 따지고 볼 일이었다. 그는 당장 영혼을 뺏길 처지에 놓인 이례적인 상황에서 더 잃을 것도 겁나는 것도 없었고 그렇게 된 건 모두 지훈의 탓이라고만 생각하고 무조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었다. 그런데 대놓고 말하지 않았어도 그가 자신과 같은 상황을 겪었거나 처지에 놓여 있다면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선에서 대화를 이끌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것처럼 구는 것에 혼란스러움이 들었다. 두 사람이 함께한 1시간 남짓한 방송은 기대 이상으로 호평을 받으며 앞으로 그 콘텐츠를 유지할 명분을 챙기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의 진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다. 지우는 하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상투적인 말로 흘려들었다. 그것보다 그는 방송 내도록 한쪽에 놓여있던 작은 병에 대한 궁금증에 목이 말랐지만 참아먹지 못했다. 묻는다고 솔직하게 말해줄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괜히 성급하게 묻다가 아예 감춰버릴 것 같아 목구멍까지 차고 오른 말들을 그대로 삼켜버렸다. 그들이 머지않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던 예상과는 달리 방송을 핑계로 잦은 교류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는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그나마 지훈이 알게 된 건 그건 확실히 향수가 아니라는 것과 외부에 알려진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무작위로 뿌려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한 번에 지나칠 정도로 많은 양을 뿌린다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 외엔 그 어떤 것도 수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어 자신이 가졌던 의문에 회의감이 들 정도였다. 하유 역시 가까이에서 아무리 눈시고 찾아봐도 지훈에게서 영혼이나 악마와 같은 그 어떤 개연성도 찾아내지 못하면서 특출난 메리트 하나 없이 그가 그 자리에 오른 데는 분명 어떤 식으로든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 실마리는 전혀 얻지 못한 채 그저 의욕만 증폭시켜가고 있을 뿐이었다. 단 2번의 방송만으로 그들이 겉으로 내세우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킬 만큼 기대 이상의 반응을 불러일으키자 지우는 차츰 하유에게 가졌던 의문은 시들해지며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다. 그는 오로지 채널을 더 키우는 것으로 목표를 다시 정했고 그건 고지에 있어 곧 닿을 것처럼 보였다. 확실히 열의를 불태우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하유는 매우 담담한 반응을 보였고 그런 모습은 평소 그를 가까이에서 보면 왠지 조금 불안하고 위태로워 보이던 지훈의 눈에 마음을 나눌 친구는커녕 가까운 지인조차 없어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했다. 지훈은 일과는 별개로 왠지 측은한 마음이 들어 자신이라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가 되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늘이 의아한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자 그는 숨김없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것 또한 여건이 주어지지 않아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서로 바쁜 탓도 있었지만 왠지 지훈에게만 유독 벽을 치고 있는 것처럼 대하는 태도에 친해지려던 마음이 들었다가도 사라지기 일쑤였기에 아직 말조차 트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허무하게 흐른 시간은 어느덧 계약 기간을 일주일 남겨놓고 있었다. 요란하게 울리는 알람 소리, 그건 그가 맞춰놓은 8개의 알람 중 첫 번째 알람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에게 더 이상 여유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것이 체감으로 다가오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래서 그날은 어떻게든 결판을 내기 위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로 했다. 방송이 끝나자 나갈 채비를 하던 지훈에게 하유가 넌지시 그러면서도 최대한 간결하고 담백하게 물었다. 하유는 대답 대신 반문하는 지훈을 말없이 보았다. 지훈은 자신을 뚫어질 듯 바라보는 그의 눈이 너무도 고요해 섬뜩하면서 들었다. 하유가 단출하게나마 나갈 채비를 하기 위해 잠깐 방으로 들어간 사이 지우는 그를 기다리며 몇 차례나 왔어도 시간에 쫓겨 왔다가 가기 바빴던 탓에 아직 단 한 번도 여유롭게 둘러보지 못했던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런데 그때 그의 눈에 그토록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던 푸른 병이 들어왔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마치 엄청난 보물인 것처럼 애지중지하며 한시도 떼놓지 않고 지니고 다니던 뭔가 묘하게 신비하고 요상한 그러면서도 왠지 모를 불쾌감이 드는 정체불명의 액체 같은 병이 눈앞에 버젓이 놓여있자 그는 아주 잠시 갈등하다 호기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집어들었다. 그때 하필이면 방에서 나오는 하유에 하들짝 놀라 들고 있던 병을 그만 놓치고 말았고 바닥으로 추락한 병은 그대로 허무하리만큼 아무 저항 없이 깨지고 말았다. 지우는 질렸다는 듯 치를 떨며 미련 없이 발길을 옮겼고 하유는 순간 차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매몰차게 쫓아내고는 이내 후회했다.
하유는 초조함에 뜬 눈으로 나를 꼬박 세우고 평소 지훈이 일어난다는 시간이 되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그때 그는 불시에 닥친 난제와 난간을 극복하려는 것에만 온 정신이 집중된 탓에 정작 공경에 빠뜨리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인 악취뿐 아니라 고유한 채취마저 반복적으로 사용했던 영혼의 나무 부유물로 인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지속하여 남아있는 잔유물로 자신의 인간성도 서서히 갉아먹히고 있다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그는 지훈이 대충 일어났으리라 짐작되는 시간에 문자를 보내 통화 가능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이내 상대에게서 답장이 왔다. 하유는 크게 심호흡을 한 후 철천지 원수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깊게 울리는 피아노 선율 날카로운 바이올린 비명 허밍 속에 잠긴 진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제 너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하나 돼가는 영혼이다 끝없는 어둠에 갇힌 채로 누구도 널 구하지 못하리라 울리는 피아노 선율 날카로운 바이올린 비명 허밍 속에 잠긴 진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제 너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하나 돼가는 영혼이다 끝없는 어둠에 갇힌 채로 누구도 널 구하지 못하리라 고통 속에 빛이 사라져 그때의 소원은 이제 이루어지리라 차갑게 웃는 그림자 속삭이는 목소리 영혼의 대가를 묻지 마라 눈물은 멈추지 않아 이제 너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하나 돼가는 영혼이다 끝없는 어둠에 갇힌 채로 누구도 널 구하지 못하리라 흐릿한 거울 속 얼굴이 낯설어 날카로운 숨결이 귓가를 스쳐가 희망은 가시처럼 가슴을 찌르네 깊게 울리는 피아노 선율 날카로운 바이올린 허밍 속에 잠긴 진실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제 너의 소원은 이루어진다 하나 돼가는 영혼이다 끝없는 어둠에 갇힌 채로 누구도 널 구하지 못하리라 전화는 지훈에게 많은 물음표만 남긴 채 일방적으로 끊겼다.
하유는 깊은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알람이 울릴 때까지 멍하니 있기만 했다. 그리고 남은 두 번의 알람 중 일곱 번째 알람이 울리는 것을 듣고서야 다시 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깊게 울리는 피아노 선율, 날카로운 바이올린 비명, 허밍 속에 잠긴 진실, 모든 것이 이번에도 역시 자신의 용건만 전하고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피아노 선율, 날카로운 바이올린 비명, 허밍 지우는 내도록 투덜거리면서도 제 시간에 맞춰 도착해 통화로 들은 대로 먼저 방송을 시작했다. 실시간으로 접속해 들어온 시청자들은 합동방송 날인 걸 알았기에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하유가 보이지 않자 너도 나도 행방을 물었다. 끝없는 어둠에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밖에서 들리는 인기척으로 지우는 하유가 한 것이라 짐작했고 그 예상은 맞아떨어졌다. 그러나 인기척의 주인은 분명 하유가 맞았지만 막 도착한 것이 아니라 계속 집안에 있으며 지훈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다. 사라졌어. 소원은 이루었지. 빛나는 꿈. 그는 어딘가 모르게 어두운 기색이 역력한 채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섰고 그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콕 집어 말할 순 없지만 며칠간 이런저런 일들로 쌓인 앙금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한 지훈이 그런 모습에 어색해진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일단 방송에만 집중하도록 종용하려 했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운 표정으로 자신의 몫으로 비어있는 자리가 아닌 뜬금없이 뒤편 장식장으로 향했지만 지우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늘 하던 대로 방송을 이어갔다. 그런데 어느 순간 채팅창에 심상치 않은 기류가 흘렀고 그가 눈치챘을 땐 이미 늦어 있었다. 얼마 후 스튜디오에는 정막이 흐르며 하유는 텅 빈 듯한 공허한 눈으로 쓰러진 채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지훈을 보며 낮게 옥조려 말했다. 어떠한 징후도 없이 불시에 벌어진 끔찍하고 잔인한 만행의 현장에서 붉게 물들어가는 지훈과 섬뜩한 하유가 어우러진 계기한 광경은 실시간으로 고스란히 송출되고 있었고 그 모든 걸 목격한 채팅창은 순간 오류라도 난 듯 정적이 흐르다 이내 충격과 공포에 빠져 질겁하는 이들과 분노에 차 아우성하는 이들, 현실을 부정하는 이들이 마구잡이로 쏟아내는 텍스트로 와비교환이 되었다. 멀리 사라져. 이제 남은 공허한 나라. 우연히 방송을 시청하게 된 설도 그 광경에 경악하며 온 집안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황급하게 인어를 불렀다. 보이지 않아도 느낌은 달라. 차가운 바람 숨을 참게 해. 그 속에서 넌 어떤 생각해. 산뜻한 느낌. 설이 보여준 핸드폰 화면 속 붉게 칠갑한 이의 옆에서 온몸을 떨며 서 있는 남자는 분명 곧 계약 기간이 종료될 계약자라는 것을 그녀도 한눈에 알아보았다. 세상은 자꾸 너를 오해했지. 네 실체를 너무 당황해 어쩔 줄 모르는 설과 달리 인어는 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변수쯤으로 치부하며 그저 태연하고 건조하게 말했다. 색깔을 칠해. 시간들이 여왔지. 웃음 속 진실을 모두가 봤지. 자 이젠 기회야. 함께 웃어봐. 검은 구름 사라져 햇살 속으로 와. 너무 재밌잖아. 우리 함께 춤추자. 이 이야기를 세계가 외치자. 네 실체를 보여줘. 더 이상 숨지 마. 웃음으로 대답해도 진심이잖아. 대가를 치를
춤추기 시작해 노래 부르며 강해진 네 맘 이제는 모두가 너와 함께하네 네 실체를 보여줘 더 이상 숨지 마 웃음으로 대답해도 진심이잖아 대가를 치를 시간들 길어왔지 웃음 속 진실을 모두가 봤지 자 이젠 기회야 함께 웃어봐 검은 구름 사라져 햇살 속으로 와 너무 재밌잖아 우리 함께 춤추자 이 이야기를 세계가 함께 외치자 네가 숨어 있는 곳 어딘지 몰라 보이지 않아도 느낌은 달라 차가운 바람 숨을 참게 해그 속에서 너는 어떤 생각해 산뜻한 느낌 살짝 소름 돋아 모두가 도망가도 넌 거기 남아 외로움 속 너 혼자 집착했지 세상은 자꾸 너를 오해했지 네 실체를 보여줘 더 이상 숨지 마 웃음으로 대답해도 진심이잖아 대가를 치를 시간 드디어 왔지 웃음 속 진실을 모두가 봤지 네 실체를 보여줘 더 이상 숨지 마 웃음으로 대답해도 진심이잖아 대가를 치를 시간 드디어 왔지 웃음 속 진실을 모두가 봤지 한동안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차가운 장막에 갇혀있던 공간을 요란한 알람이 깨뜨렸다. 자포자기한 듯 넋놓고 있던 하유는 그 소리에 잔뜩 겁에 질린 채 크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잠잠해 있던 채팅창도 덩달아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멀리서부터 시청하던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기도 전 어디선가 열매가 호련히 나타났다. 하유는 끔찍이도 피하고 싶었던 순간에 직면하게 되자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그 혼돈에 빠져 손에 쥐고 있던 도끼를 마구잡이로 휘두르며 악을 쓰고 소리쳤다. 하유를 향해 고요하게 유유히 다가가는 열매는 계약자인 그와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하던 인어와 설만이 볼 수 있었기에 동시에 시청하고 있던 다른 이들은 허공을 향해 도끼를 휘두르는 그를 보며 그저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라고 생각했다. 열매는 아무리 피하려 발버둥치고 발악한다 한들 부질없는 짓일 뿐이라고 일깨우듯 시간이 되자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영혼을 흡수해 기속시키며 계약을 이행했다. 그것으로 그의 육체는 남은 수명을 이어갈 텅 빈 껍데기만 남아버렸다. 그렇게 또한 인간의 처참한 말로를 목격한 설은 아직 몸소 체감되진 않지만 언젠가 올 자신의 마지막을 생각하게 되자 진저리 치며 깊은 시름에 빠져들어갔다. 어둠이 춤춘다 네 심장이 멎는다 거래는 끝났다 그 후 한동안 많은 매체에서 연일 그들에 관한 기사로 도배했고 어느 플랫폼이든 개인 방송을 하던 이들은 실시간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아무렇지 않게 떠들어댔다. 차후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추고 정리되어 전해진 바로는 하유는 원래부터 앓고 있던 조현병으로 세상과 단절한 채 직거생활을 해오다 그런 사정을 전혀 모르는 주변 이들의 지속적인 강요에 못 이겨 세상 밖으로 나오며 직접적으로 겪게 된 이런저런 부정적인 일들로 증상이 더 심해지다 지훈과 그의 방송 어느 시청자와의 열애설에서 빚은 갈등이 트리거가 되어 벌어진 참극으로 결론지어졌다. 현재는 신체적으로 아무런 이상 징후가 없지만 정상적인 사고와 판별 능력, 인지 능력을 모두 상실하고 소통조차 불가능한 정신상태로 인해 병원에 갇혀 마치 산송장과 같은 삶을 연명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소문의 중심에 있던 시청자의 신상은 밝혀진 것 하나 없이 추측만 난무했다. 이제는 그만둬 장난단 말야 더 이상 기다리기엔 한계란 거 알아야
빨리 부탁해 한쯤 난단 말야. 더 이상 기다리기엔 한계란 거 알아라. 솔직히 너도 이제 점점 지쳐가. 사랑의 게임 따윈 난지야 이제 다들 시작. 네가 던질 떡밥은 말 없었어. 밀고 당기지 지쳤어. 너무 비겁해. 시작은 달콤했지만 끝은 씁쓸. 이제는 확실히 와야 되더는 질색. 되더는 질색. 빨리 부탁해 한참 난단 말야. 더 이상 기다리기엔 한계란 거 알아야. 한계란 거 알아야. 솔직히 너도 이제 점점 지쳐가. 사랑의 게임 따윈 난지야 이제 다들 시작. 달빛 아래 춤추는 건 나 혼자야. 네가 없으면 이건 아무 소용. 어느덧 영혼의 나무의 영혼은 단 하나만 남겨둔 채 모두 채워질 것이다. 이제 그대로 서로의 영혼으로 남은 하나를 채우고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영혼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이너의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시간은 멈추고 영원한 감옥. 내가 갇힌 이곳. 그녀는 악마의 말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답했다. 살아 숨쉬네. 흐르는 시간 저들만의 축복. 내 심장은 울며 복수를 외쳐. 불공평한 세상 신에게 기도. 저들의 빛도 어둠에 묻히길. 신이 시여 저들의 피를 흘리게. 시간을 잠시 캐 영원을 주시길. 끝없는 어둠에 저들을 묶어 불태워. 깊은 어둠 속 혼자 남은 나. 두려움 속에서 고요히 외친다. 이 심연의 끝에서 손을 뻗어. 저들마저 이곳으로 데려오길. 그들의 행복도 이제는 멈춰. 내 고통의 무게를 나누게